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문화 한도균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전 시간 연구 방법 이어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자료 수집 방법.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인데 정리할 게 있고 항상 우리가 연구 방법과 같이 연결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신에서는 이것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수능에서는 이것만 물어보기도 하지만 비교해서 그거보다는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수집 방법을 또 잘 정리를 해야 되고, 특히나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그 자체로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자료부터 시작해서 문헌 연구,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질문지 실험법까지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뭐냐, 문헌 연구 질문지 실험법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뭐냐면 이게 1차 자료냐 2차 자료냐 그걸 이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우리가 1차 자료인지 2차 자료인지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 하나는 뭐냐면 1차 자료는 그냥 내가 얻은 자료, 내가 연구한 자료, 내가 연구를 통해서 얻은 자료, 그러니까 내가 얻은 자료. 그럼 내가 얻은 자료가 아닌 건 다 2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를 통해서 얻은 자료, 내가 수집한 자료 1차, 그 외에 다 2차. 다 그럼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수집해 놓은 자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한 거 1차,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한 거 2차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1차 자료, 2차 자료 구분하는데요. 내가 한 거, 내가 수집한 거 1차, 다른 사람 2차. 간단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구분합시다. 이제부터. 그럼 문헌은 당연히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있잖아, 지금. 있는 자료잖아. 내가 안 했죠? 2차입니다. 2차.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헌연구법의 이제 특징 중에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2차 자료를 활용한 게 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문헌연구법은 양적이든 질적이든 둘 다 활용한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에서 질적 연구에서 둘 다 이 문헌연구법은 사용됩니다. 왜? 이 2차 자료에는 뭐가 있어요? 일기도 있을 수 있고 편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통계 자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양적 자료, 질적 자료 다 2차 자료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 하나. 두 번째 우리가 항상 문헌 연구나 선행 연구 검토라는 게 나오면 그 단계가 어디다? 이거는 뭔가 가설을 제기하는, 그러니까 뭔가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다. 왜냐하면 시작할 때 내가 어떻게 연구하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이런 연구를 한 사람이 없는지 시작할 때 한번 확인해 보잖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우리가 활용하자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시작이 뭐예요? 문제 제기 단계. 그래서 항상 연구 시작할 때 뭐가 나온다? 선행연구 검토나 문헌연구가 나온다. 거꾸로 문헌연구나 선행연구 검토가 나온다? 선행연구 검토 이게 나온다. 그럼 뭐예요? 이거 시작 단계구나 라고 여러분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제 질문지법으로 날아가는데, 질문지법으로 날아가서 보면 뭐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다 이제 장단점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뭐 내신에서는 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비교하면서 장단점을 할 거예요. 그냥 아예 질문지, 그 다음에 실험, 그 다음에 면접 참여까지 이걸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걸 우리가 비교를 통해서 장단점을 서로 찾아낼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일단 질문지법만의 특징. 첫 번째 뭐냐면 조사 대상에 대해서 질문지 자체가 뭐냐면 다수를 대상으로 한 거잖아. 기본적으로. 다수. 이것도 나중에 비교하면서 한단 말이야. 다수 하면 질문지법.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질문지법. 그런데 다수를 하는데 그 다수를 할 때 전부 할 거냐? 아니면 일부만 조사해서 그걸 어떻게 돼? 일반화시킬 거냐? 그래서 전수조사냐? 아니면 표본조사냐? 전수조사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집단, 나의 연구의 대상, 나의 연구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집단. 중요한데 이것도 처음에 다 나와.
선지 처음에, 재심은 처음에 다 나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뭐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남자를 대상으로, 갑국을 대상으로, 아니면 그냥 아무도 안 나와. 그냥 사람들이 나와. 그럼 사람들. 이게 다 모집단이에요. 그 모집단, 내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내 이론을 적용하고 싶은 집단, 모집단, 그걸 다 조사해버려. 고등학생이다? 다 조사해, 고등학생. 우리나라 고등학교 몇백만 명 다 조사해. 이 전수조사. 직장이냐? 몇천만 명 다 조사해. 그럼 뭐예요? 전수조사. 표본은 다 할 수 없으니까 표본을 추출하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이 제대로 된 표본이어야지, 명확한 표본이어야지 이것이 뭐가 되는 거야?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거야. 왜? 이 표본이 이 모집단의 특성을 담아야 돼. 모집단의 특성을 담고 있어야, 표본이 담고 있어야 이 표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대표성이 있어. 대표성이 있어야 뭐가 됩니까? 일반화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모집단의 특성을 담지 못하는 순간 대표성이 없어져? 그러면 일반화도 안 되죠. 지금까지 평가원에서는 자, 뭐 이제 모집단에 대한 표본이 나왔어. 근데 그 표본 집단에 대해서 이 표본 집단은 대표성을 띈다. 이 표본 집단은 모집단 일반화할 수 있다. 이 표본 집단은 모집단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선지 중에 맞은 건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왜? 이 모집단의 특성을 담고 있다는 내용을 적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고등학생 합시다. 고등학생이 모집단인데 표본 집단을 만약에 1000명으로 했어. 야, 고등학생이 몇백만 명인데 1000명이 대표할 수 있겠어? 1000명이 모집단 특성을 다 담을 수 있겠어? 예를 들면 그 특성이 뭡니까? 그러면 다 적어줘야 돼. 그러려면 다 적어줘야 돼. 남자 연령별로 청소년이 몇 살부터 몇 살인지, 그 다음에 연령별 인구수도 다르겠죠. 연령별 남녀수도 다를 거고, 연령별 만약에 고등학교도 다를 거 아니야. 뭐 어떤 학년에는 특목고가 몇 명이고, 어떤 학년에는 특성고가 몇 명이고, 자사고가 몇 명이고, 일반고가 몇 명이고 다 다르잖아. 예고가 몇 명이고 다 다르잖아. 그 다음에 지역별 학생 수 다 다르잖아.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면서 무작위, 마지막에 무작위. 그래서 이런 것들의 내용, 이런 특성을 담고 있어야지만이 대표성을 띠는데, 그런 말을 하나도 안 적잖아. 우리 재심 보면 적을 수가 없잖아. 그거 적으면 문제 하나가 한 페이지인데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사회문화 4페이지 되고, 그거는 그냥 비문학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특성을 담는 내용이 적힌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도 없고 일반화도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표본은 모집단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모두 없어? 대표성도 없고 모두 없다. 그 다음에 일반화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집단은 항상 어디 나온다? 모집단은 항상, 모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나오냐면 문제제기다. 앞쪽에 나와. 내가 궁금한 집단. 연구를 시작할 때 난 얘네들이 궁금해. 이 사람들이 궁금해. 이러잖아. 그러니까 모집단 항상 초반에 나온다는 거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포인트가 뭐예요? 첫 번째, 이게 안 되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 포인트. 특성을 담고 있지 않으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된다. 무작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모집단은 어디서 나온다? 앞쪽에 나온다. 표본은 주로 어디 나온다? 대상을 선정할 때. 어디서 정해? 설계할 때. 설계에서. 자, 포인트 3개 나왔습니다. 하나, 둘, 3개. 포인트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 수능 포인트, 키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비교하는 거냐, 비교하면 돼. 그 장단점 여러분이 충분히 읽어도 쭉 읽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장단점 내가 얘기했잖아. 뒤에서 다 같이 한번 비교를 해드린다고. 예를 들어서 질문지법은 읽어야 돼. 읽어야 되잖아. 그러면 문맹자가 할 수 없죠. 그래서 문맹자를 가지고 또 비교할 거란 말이야, 뒤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의사항인데 뭐냐?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 질문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질문지를 만들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가치 중립적. 나의 가치가 질문지를 만들 때 뭐 우리 지역에 좋은 골프장 건설, 우리 지역에 좋은 뭐 쇼핑몰 건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 그냥 우리 지역의 골프장, 우리 지역의 쇼핑몰 건설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냐 이렇게 말하겠지. 뭘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해.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간결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유도하면 안 돼요. 유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급식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영양 선생님께서 이제 영양고사 선생님이 우리가 급식 뭐 조사할 때도 있고 배워갖고 조사하잖아. 근데 뭐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번에 급식 조사를 하는데 뭐 다른 그냥 만족합니까? 안 좋은 반찬이 뭡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거기다가 아버님은 뭐 지금 암으로 지금 4개월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어머님은 치매로 집에 이제 계시는데 내가 홀로 벌어서 하는데 이번에 잘못 나오면 뭐 내가 평가가 안 좋아져서 뭐 잘릴 수 있다 이런 말을 넣으면서 급식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하면 안 돼. 유도하면. 그 다음에 중복질만 하면 안 되죠. 근데 부모님 뭐 하시노? 우리 영화에 나오잖아.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럼 괜찮잖아. 우리 무슨 친구인가 그 영화에 나왔잖아. 근데 여러분 보면 안 돼. 그거 19금이야. 그거 봤어요. 그 니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부모님 뭐 하시노? 아버지는 교사고 엄마는 회사원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돼? 공무회사? 교회사? 우리 어떻게. 그러니까 중복질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뭐 하시면 아버님, 어머님. 그러니까 아버지 뭐 하시는지, 부모님 뭐 하시는지 이렇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래야 되는 거야, 질문지. 그 다음에 모호한 거, 모호하다고 하기도 하고 기준이 명확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범위가 명확하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야. 뭐냐면 컴퓨터 게임을 몇 시간 합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거야. 뭐 하루에, 일주일에,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기준이 없잖아. 모호하단 말이야. 모호하다고. 그 다음에 베타성이란 건 뭐냐면 겹치지 않는 거. 베타성은 밀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베타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겹치면 안 돼. 밀어내야 돼. 얘가 있으면 아니유가 있어야지 얘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 겹치면 안 돼. 1시간 이하, 2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이상 겹치잖아. 안 된단 말이에요. 베타성이 있어야 돼. 포괄성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야 돼. 내가 당신의 미래에 진로 희망 뭡니까? 라고 했을 때 1번 나는 만약에 교사야. 교사. 1번 소방관, 2번 경찰관, 3번 군인, 4번 회사원. 끝! 뭐 해야 돼? 나 공무원인데? 군인도 공무원이니까 군인이 할까 그냥? 경찰관도 아니잖아. 나는 행정공무원인데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규범적으로 명확한 거. 이거는 뭐 당연하죠. 당신은 사람을 몇 명이나 죽일 겁니까? 1번 1명, 2번 2명, 3번 0명. 그걸 왜 물어봐? 이상하잖아.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 내가 그 설문조사 아니고 뭐 성격조사 하는데 그건 있었어. 죽고 싶습니까? 가끔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 내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 죽고 싶진 않았어. 죽고 싶진 않았어.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우리 질문지법과 관련돼서 문제 먼저 한번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실험법 정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제 옳지 않은 거예요. 질문지에 대한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가치기입,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할 거 아니야. 뭐 이게 뭐 좋은 건데 뭐 골프장 건설이 좋은 골프장 건설 이렇게 뭔가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여기 있잖아. 9번에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뭐 항상 SNS는 불분명한 자료들로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답지의 구성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배타적이 않은 겹치는 거. 8번이네. 왜? 뭐 여기 보니까 2시간 이하, 2시간 이상 겹치죠. 2시간이 1번 할지 2번 할지 2시간 사람은 겹치게 돼. 자, 그러면 배타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묻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 맞네. 8번도 묻는 것이 분명하지 않지. 왜 그러냐면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뭐 한 달인지 일주일인지 하루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제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답지가 모든 거를 우리가 포함하고자 한다. 이게 포괄성이야. 포괄성이 없다. 7번이죠. 왜 그러냐? 7번에 나는 정보를 얻을 때 항상 뭘 통해서 얻어?
뉴스도 안 봐. TV도 안 봐. 라디오도 안 들어. SNS도 안 해. 뭐해? 주간지만 봐. 뭐 주간지, 뭐 이렇게 다양한 주간지가 있잖아요. 뭐 무슨 주간 또는 월간지만 봐. 없잖아. 그죠? 그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중복 질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건 없어.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문지와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실험법입니다. 자, 실험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실험법을 잘 물어본단 말이야. 질문지를 제시하고, 제시문은 질문지인데 실험법을 물어봐. 근데 이걸 교묘하게 쓰면 이게 실험법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봐야 돼. 정확하게. 뭐냐면 실험법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사전조사가 있어야 된다. 사전조사. 사전조사지를 하지 않는 실험법은 없다. 사전조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사전조사를 실제로 해도 되고 데이터 값을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반드시 사전조사를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1차 종속 변수를 체크해. 왜 하냐? 동질적이어야 되잖아. 두 집단이 동질적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비슷해야지. 그 다음 한쪽은 처치하고 한쪽은 통제해서 이게 변하는 값을 봐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EBS를 많이 들으면 성적이 올라간다. 그러면 성적이 비슷한 애들이 실험하기가 좋아? 아니면 성적이 다 달라야 실험하기가 좋아? 다 달라야 실험하기가 좋잖아. 다 달라야. 다 다르면 실험하기가 어렵지. 비슷해야지. 그러니까 비슷해야 돼. 이걸 체크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사전조사에서 비슷한지를 본단 말이야. 동질적인지. 아, 비슷하네. 비슷한 친구들이네. 비슷한 성향이네. 이걸 체크됐어. 자, 이제 됐어. 그러면 이 집단을 둘로 나눠. 뭐 넷으로 나눠도 둘로 나눠도 셋으로 나눠도 상관없어. 나눈 다음에 뭐 독립변수만 있는 경우도 있어. 독립변수를 처치한 실험 집단만 있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실험 집단이 있어야 돼. 왜? 독립변수를 처치하거든. 한쪽 집단에는 독립변수 처치하고 한쪽 집단에는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통제 집단. 독립변수를 처치하는 집단은 실험 집단. 그러니까 반드시 실험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가 있어야 돼? 실험 집단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험 집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근데 실험 집단 어떻게 찾아? 어떠한 집단에 독립변수를 투입한 거야. EBS 시청을 하게 하든지, 동아리 활동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전구를 좀 더 밝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밝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처치하는 또는 조작하는 또는 투입하는 뭐가 있어야 돼? 실험 집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실험 집단이 없는 실험법은 없어요. 얘가 없는 실험법은 있어도 얘가 없는 실험법은 없어. 그래서 서로 이게 이거보다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성적에 A보다 B가 더 좋다. 라고 하면 A도 넣고 B도 넣고. 그럼 뭐야? 여기도 독립변수, 여기도 독립변수. 그러니까 실험 둘 다 실험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실험 집단이 없는 건 실험법이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 그게 뭡니까? 2차 종속변수야. 종속변수. 이 값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죠. 이제 비교해 보는 거야. 얘는 어떻게 변했고 얘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해서 이제 그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죠. 확인하고 이제 결론 내리는 거야. 기각인지 인용인지. 자, 이게 바로 실험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실험 집단은 사전조사 해야 된다. 사전조사, 동질성. 첫 번째 사전조사, 두 번째 실험 집단이 있어야 돼. 실험 집단 찾아야 되고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두 가지가 없으면 뭐가 없다? 실험, 사후검사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실험법이 아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실험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뭡니까? 비교를 통해서 뭘 하기 좋다? 관계를 파악하기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같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뭐냐면, 자, 봐. 청소년들의 사회봉사 경험 정도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배려심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높으면 얘도 높은 거야. 정예관계고 얘가 얘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간다. 영향을 주는 게 뭐야? 영향을 주는 거 독립변수. 얘가 독립변수. 그 다음에 영향을 받는 거 종속변수죠. 종속변수. 배려심. 그 다음에 사회봉사 경험 정도가 뭡니까? 독립변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첫 번째 기억은 종속변수. 기억은 뭐예요? 기억은 독립변수라고 했지. 그 다음에 통제집단. 니은은 뭐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는 설문조사했어. 설문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 이후에 다시 여성 60명을 선발해서 실험법, 그러니까 질문지법, 실험법 둘 다 한 거야. 여기까지는 질문지법, 이 뒤에는 실험법 해서 60명을 선발한 다음에 두 집단을 나눈 다음에 한 집단은 그냥 예전과 다름없이 통제겠죠. 그래서 한 집단에는 사회봉사 독립변수를 투입시켰네. 처치했네. 그럼 뭐예요? 실험집단. 실험집단이죠. 그러니까 통제 집단은 아직 안 나왔어. 여기는 그냥 2,000명은 설문조사한 집단이야. 그냥 표본이야. 표본. 그 다음에 두 번째, 디귿은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 디귿이 이건 설문지, 질문지법이라니까. 질문지법에서 무슨 사전조사를 해. X란 말, X.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특성이 이질적일수록, 얘기했지. 이질적일수록 어렵다고 안 된다고. 동질적이어야 돼. 그 다음에 자, 실험 처치가 이루어졌죠? 처치가 이루어졌지? 정답 5번입니다. 자, 5번.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문헌연구법과 질문지법과 실험법 포인트가 있었어. 그 포인트는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 확실하게 정리를 어딘가에 해놓고 그건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하고 다음 시간에 참여 관찰, 그 다음에 면접, 그 다음에 모든 걸 장단점을 가지고 이 4가지, 5가지를 서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